나는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나는 사실은 보지만 네. 뭔가 그 학습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예, 예. 지난번에 나왔을 때보다도 지금 뭐 목소리도 진화했고 논리도 진화했고 예. 그 모든 태도의 여유라든가 모든 게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요번 그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문재인을 도와준 거 없어요, 별로. 어차피 문재인은 사실은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사실은 요번 이 게이트가 가장 도와준 사람은 안철수 같아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던 거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안철수의 문제는 원래 있었던 문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래 그 사람은 새정치를 하겠다. 네. 그런데 여태까지 새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을 명료하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안철수라는 인간, 뭐 백신을 만들었고 뭐 했고 노블리스 오브레즈도 있고 뭐 하면서 교수도 했고 뭐 이러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서바이브 했다 이거지. 최근에는 조금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지만은 새정치가 무엇이냐? 네. 그러면 그 지금 와서도 만약에 그 박지원 같은 분이 뒤에서 전부 합종 연행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구정치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실로 그 새정치가 무엇인지 자기 논리가 있으면 그 논리를 명료하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인다운 자세가 필요하다. 네. 이거죠.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 대선에 대해서 총평, 선생님이 보시는 전망하고 뭐 구도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시대 정신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정권 교체는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이미 그 구태의연한 세력이 권력을 지금 잡을 길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좀 10년을 했으면은 쉴 때가 됐죠. 부패도 10년까지 해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역사에서 쉬시면서 재충전을 해서 보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거는 가는데 결국은 안철수라는 사람도 내가 보기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문재인도 뭐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고 두 분이 뭔가 그 국민들에게 진정하게 자기들이 그려가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들이 아주 충분한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촛불 민심이 보다 한 급 위의 정치적인 어떤 비전을 갖는 우리 국민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 선거 자체가 그런 국민의 교육의 장이 되고 새로운 정치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보다 나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도올 김용옥 선생에게 듣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 대한 전망을 들었고요. 지금 대선이 워낙 코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최대 관심사긴 합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지금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 대통령의 3대 과제 중에 하나로 남북 화해를 꼽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핵과 미사일 도발하는 김정은 정권과 과연 그 대화가 가능한 거냐, 거기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문제는 남북 화해가 없이는 아무것도 풀리질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나 결국 우리가 한 집안에서 내가 형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면 우리 집은 패망할 집안이지, 그게 밖에서 볼 적에 뭐 쉽게 조작도 가능하고 이간질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든지 군사든지 정치든지 외교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없는데 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해방 후의 모든 보수 세력들이 국민들을 기만해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북한이 있어야만 자기들의 보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입지가 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말하는 것은 남북 화해라는 말을 쓰지 난 남북 통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서로가 서로를 일단 지금 불안전하고 북한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북한을 이 새로운 정권은 반드시 있는 그 모습대로 우선 서로가 레코그니션, 서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본질적인 대화가 없이 뭐 북한이 뭐 과연 우리가 말하는 거 들어줄까 이런 고민들은 그 무의미한 거예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대화를 하자. 네. 이것하고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하면은 그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반론은 아마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첫째, 그 인정, 레코그나이즈 하는 게 지금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이 있고 핵과 미사일 계속 개발하는데 그것도 그대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네. 두 번째, 과거에 그렇게 인정해서 대화를 10년 동안 했는데 거기서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일 겁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클린턴 정부만 해도 말기에 본인이 북한을 가려고 했고 네. 충분한 화해 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가 북한을 저러한 방식으로 가게끔 몰았습니다. 네. 몰았던 그 세력들은 북한의 저 모습을 통해서 자기 반사 이득만 취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우리가 그러한 근본적인 화해의 자세를 가지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면 네. 우리가 뭐 소위 그 김대중 정권 때 뭐에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뭐 불과 얼마 전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달래고 그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떳떳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잠깐만 그렇게 규정하고 들어가면은 네. 우리 민족은 점점 세계사에서 손해만 본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내일이 세기의 회담이라고 하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네. 선생님은 뭐 중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고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고 네. 중국이 이제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패권이 될 것이다, 리더십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최근에 사드 보복이라든가 중국이 과연 그런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도덕적인 권위나 소프트 파워가 있는 곳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 그 시진핑을 내가 만난다면 이제 설득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세계 평화고 본질적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새로운 위상을 갖는 건데 그 쪼잔하게 한국에 무슨 저 관광인이 뭐 경제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방식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고 네. 그건 얼마든지 설득을 하면 그들도 그 시인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드 같은 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결국 사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네. 설득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왜 사드를 그렇게 열렬하게 반대하는지 그 중국의 입장을 우리한테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 같은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우리가 놓고 생각합시다. 미국에게 우리가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것은 여러 정세를 봐가면서 당신들도 대꾸만 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텐데 중국을 이런 방식으로 대적적으로 사드 때문에 휘몰아 간다면 오히려 중국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네. 그 우리가 말하는 북한 압박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사드 설치
우는 때문에 사실 덕을 보고 있는 건 이제 북한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남북 문제, 이 중국 문제라는 게 많은 분들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압박하는 효율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드 같은 걸 배치 안 하는 거죠. 네. 댓글 부대의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어서 오세요, 어머니. 고마웠어요. 뭐가요? 댓글이요. 아, 참 그렇게 아름다운 댓글들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아, 착각하시네. 나를 위해서야. 뭐 어쨌든. 응. 예, 좋은 댓글 참 감사합니다. 다 추억이죠, 뭐. 예, 그래서 어떠세요, 요즘 그 심정이? 심정? 예. 혹시 그 청진기 있어? 내가 들려줄게. 내 마음의 소리. 있지요, 그래. 청진기. 어. 우린 없는 게 없어. 그래 이제 가까이 대봐. 들릴 거야. 들릴 거야. 자, 들어봐. 내 마음이. 들려? 들려요. 어때? 부글부글거리네. 불불 끓고 있지? 예. 엄청 끓고 있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너무 끓여 쪼라리 탈 것 같아 이제 막 끓을 것 같아. 되게 많이 끓지요. 그럼 그럼 쫄았겠다. 쪼라. 적당히 끓여야 맛있는데. 그만해. 정진기 띄었구나. 띄었어요. 내 마음 더 이상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쫄았어요. 에이 참 하긴 뭐 쫄만도 하지.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저봐 괜히 쿨한 척. 그럴수록 더 겁먹어 보여요. 티나. 많이 나. 어쩌겠어요. 이제 와서. 아이 나 진짜 끓는다 끓어. 나 진짜 아유 정말. 그러면 그렇게 끓고만 있지 말고 그 정확한 해명을 하든가 그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든가. 누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아 없구나 그런 게. 왜 그렇게 몰라 사람이.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이유는 왜 이 마당에 이 시점에 왜 하필 이때 이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이건 딱 봐도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 아니냐. 아니래요. 왜 아니래. 아니니까 아니지. 아니라 좀 막아봐 좀. 나 힘 없어 이제. 아 어디 힘도 없냐. 아, 나 진짜. 여기서 무슨 힘이 있겠어 내가. 아니 그렇게 안 돼. 아이, 참. 어쩌겠어요. 일단 그냥 받아들이셔야지.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가만히 안 있고 예. 움직여야지. 들어가자고 안으로. 아. 여기 가만히 계실까? 이게 안 아니요 움직일게? 들어가야죠. 더운데? 더워 죽겠는데 움직여야죠. 그럼 움직여야 돼. 문 열어요. 무. 예. 문 열어. 아,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댓글 부대 얘기가 터졌는데도 조용한 언론들은 뭐예요? 귀엽지? 불법 선거 개입인데. 불법 선거 이게. 개입을 마치 오늘의 날씨 정도로 다뤄주잖아. 오늘 덥네요. 몇 년 전엔 불법 선거 개입이 있었다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물총 축제. 물총 맞고 젖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퉁치고 잘 넘어가지. 이 시안이 되게 큰 건데 사안이. 그렇지. 시안이고 사안이고 하여튼 그렇지. 그 크면 뭐 하나. 그걸 바라보는 언론이 이게 동태눈인데. 고맙죠. 감사하지. 불법 선거 개입이 터져도 이렇게 조용한 나라는 드물 거예요. 자부심을 느낍니다. 미디어 악법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노고 많으셨어요. 언론 환경을 이렇게 떡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돈 난 말이죠. 뭐 죽사발로 만들었고 뭘 그래. 근데 솔직히 네. 그 몇 개는 폐간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몇 개 어딘지 또 알 것 같아. 사기치는 거 전문가들. 권력에 붙어먹는 기생 언론. 그리고 몇 개는 채널에서 없어져야 되고 몇몇 언론의 사장들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공범들 인정해야지 공범이 어떤 거. 나가랄 때 안 나가면은 끌려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더 흉하지 그래 되면은 모양이 버텨봐야 흉한 꼴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돌아가는 게. 그래요. 예. 자 이제 그래서 댓글 얘기 그만하면 안 돼? 아무래도 그 댓글 얘기 자꾸 하는 건 좀 그러시죠. 그렇지. 알면서 그래 자꾸 얘기를 해 그래. 그럼 지금부터는 안보 문제 얘기. 좋아 안보 문제 딱이야. 그런 얘기 이 타이밍에 그런 거 해야 돼. 우리가 안보에 무능했던 이유가 우리 있었던 얘기야? 것 같아요. 그 뭔데 이유가? 이 정보원을 그렇게 댓글 쓰는 데다 돌렸으니까. 댓글 그 여론 조작질이나 하고. 간접 조작진하고. 그러니 정작 하려는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아이 왜요? 딱히 반박을 못 하겠어. 아, SNS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 요원들에게 수많은 컵라면이 필요했고 3,500명 민간인 여론 조작팀 30개 팀을 막 운영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보 요원들은 손가락에 수많은 물집을 막 감당하고 이겨내 왔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마다 수십억 원의 혈세도 물 쓰듯이 써왔습니다. 잘 썼고 잘 먹었고 막 잘 놀았습니다.
이런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안보 무능에 대해서 일관되게 뻔뻔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보수 야당 식구들과도 이 나라를 망친 이 영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정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이만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댓글! 이모! 이모가 너무 출연이 없어. 나와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던 거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안철수의 문제는 원래 있었던 문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래 그 사람은 새 정치를 하겠다. 네. 그런데 여태까지 새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을 명료하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안철수라는 인간, 백신을 만들었고, 뭐 했고, 노블리스 오브레즈도 있고, 뭐 하면서 교수도 했고, 뭐 이러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서바이브 했다 이거지. 최근에는 조금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지만은 새 정치가 무엇이냐. 네. 그러면 그 지금 와서도 만약에 그 박지원 같은 분이 뒤에서 전부 합종 연행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구정치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실로 그 새 정치가 무엇인지 자기 논리가 있으면 그 논리를 명료하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인다운 자세가 필요하다. 네. 이거죠.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 대선에 대해서 총평, 선생님이 보시는 전망하고 뭐 구도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시대 정신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정권 교체는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이미 그 구태의연한 나는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나는 사실은 보지만 네. 뭔가 그 학습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예. 지난번에 나왔을 때보다도 지금 뭐 목소리도 진화했고 논리도 진화했고 예. 그 모든 태도의 여유라든가 모든 게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요번 그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문재인을 도와준 거 없어요, 별로. 어차피 문재인은 사실은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사실은 요번 이 게이트가 가장 도와준 사람은 안철수 같아요. 자유롭게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촛불 민심이 보다 한 급 위의 정치적인 어떤 비전을 갖는 우리 국민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 선거 자체가 그런 국민의 교육의 장이 되고 새로운 정치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보다 나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도올 김용옥 선생에게 듣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 대한 전망을 들었고요. 지금 대선이 워낙 코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최대 관심사긴 합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지금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권력을 지금 잡을 길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좀 10년을 했으면은 쉴 때가 됐죠. 부패도 10년까지 해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역사에서 쉬시면서 재충전을 해서 보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거는 가는데 결국은 안철수라는 사람도 내가 보기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문재인도 뭐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고 두 분이 뭔가 그 국민들에게 진정하게 자기들이 그려가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들이 아주 충분한 토론을